어지럼증을 없애기 위해선 무조건 코로만 숨쉬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낮에는 입술이 붙어 있어야 하고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는 원인 모를 어지럼증, 이석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지럼증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할 수 있는 증상이죠. PD님은 언제 어지럼증 느껴보셨을까요? 글쎄요. 앉았다가 갑자기 일어날 때, 아니면 코끼리 코 할 때. 근데 저는 보통 이유 없이 어지러울 때가 있기는 해요.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잠을 잘 못 자면은 피곤해지니까 어지럼증을 좀 느끼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상생활 중에서도 가끔 어지럼증 느낄 수 있죠. 그런데 특별히 짚히는 이유나 검사상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 어지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스트레스로 어지럼증 느낄 수도 있지만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을 잘 못 자더라도 어지럼증 안 느끼면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원인과 그 원인에 따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PD님도 오늘 꼭 내용 잘 듣고 적용해 보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어지럼증으로 고생할 때 진단받는 병명 중에 이석증이 있습니다. 돌발성 어지럼증, 메니에르 어지럼증이라는 병명도 있지만 저의 설명은 동일한데 오늘은 어지럼증을 설명하는 병명으로 이석증을 선택하였습니다. 아마 이석증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검사를 받아도 귀에는 이상이 없다는 진단과 정확한 원인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요. 30년간 임상을 했던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원인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간단한 사실이 있는데요. 어지럼증은 귀에서 감지하는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뇌세포 자체가 어지럼증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지럼증을 느끼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참얼미로도 어지러울 수 있잖아요. 이 어지럼증도 귀의 전정신경이 감지하는 감각입니다. 굶어서 기운이 없을 때도 어지러울 수 있죠? 이것 또한 귀에서 느끼는 감각입니다. 체했을 때도 어지러울 수 있잖아요. 이것도 귀에서 느끼는 감각이고요. 머리에 타박상을 입었을 때 저혈압으로, 고혈압으로, 기립성 빈혈로 어지러울 때도 있는데요. 이런 감각들은 뇌 자체가 느끼는 감각이 아니라 귀의 전정신경으로 감지하는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후각신경으로 냄새를 맡고 시신경으로 앞을 보듯이 평형 감각은 귀의 전정신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감각입니다. 이 전정신경이 피곤해지면 쉽게 어지러운데 이 어지럼증의 상황에 따라 이석증, 전정신경염, 메니에르 병이라고 진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심각한 어지럼증이 느껴질 때 갑자기 토하거나 식은땀이 나고 기운이 빠질 때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휘청거려질 때 혹시 뇌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닐까 하는 염려가 몰려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보지만 뇌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대부분은 귀의 문제입니다. 귀가 피곤해져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귀를 둘러싼 환경을 나빠지게 하는 모든 원인을 어지럼증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귀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바깥으로 귀바퀴가 있고 귓구멍에서 고막까지의 길이 외이 부분입니다. 고막 안으로 중이와 내이가 있습니다. 중이는 이렇게 중이강을 형성하면서 이관을 통해 비강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저는 이 이관을 이관 굴뚝이라고 표현합니다. 내이는 세반고리관의 전정신경으로 평형을 유지하고 달팽이관의 청신경으로 소리를 듣게 되는데 저는 귀가 피곤해지는 원인을 살피는 데 있어서 귀의 중요한 환경을 구성하는 중이, 이관, 굴뚝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외이와 내이의 구조물은 쉽게 비유하자면 마치 레고 블록 같은 조립품으로 뼛속에 있는 구조물입니다. 이석증이나 심한 어지럼증으로 귀를 검사할 때 외이나 내이에는 아무 이상을 발견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럴 때 저는 이관 굴뚝 살피기를 강력하게 권합니다. 이관 굴뚝이요? 이관 굴뚝을 어떻게 살펴야 할까요, 원장님? 발살바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쉽게 굴뚝이 잘 뚫려 있나 막혀 있나를 보는 건데요. 코를 잡고 날숨을 불어보는 겁니다. 그때 귀의 고막에서 뽁 하는 소리를 듣게 되죠. 이를 발살바 테스트라고 합니다. PD님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도 소리가 들리네요. 아직은 이관이 잘 뚫려 있네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비행기 이착륙 시에 귀가 먹먹할 때 침을 삼키거나 턱을 벌리면
뽁하고 풀리는 것이 이관 굴뚝 입구가 뚫리면서 먹먹함이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발살바 테스트로 뽁하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 이관 굴뚝 입구가 막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석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관 굴뚝 입구가 막혀있는 분들이 제법 많은데요. 이관 굴뚝이 막히면 귀의 환경이 나빠진 것입니다. 이 이관 굴뚝이 건강해야 이 이관을 통해서 공기도 순환되고 열도 순환이 되고 압력이 조절이 됩니다. 반대로 이관이 막혀 있다면 중이 강이 밀폐된 공간이 되면서 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피곤함이 빠져나가는 굴뚝이 막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피곤할 때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관 굴뚝이 언제 이렇게나 막혔는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엘리베이터나 비행기에서 귀가 먹먹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그런 증상이 이석증의 전조 증상, 심각한 귀 질환의 전조 증상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우리서 어떻게 해야 이관 굴뚝이 막히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먼저 숨을 잘 쉬어야 합니다. 숨을 잘 쉰다는 게 어떤 말인가요, 원장님? 일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숨 쉬는 습관을 살펴보면 우리는 정말 입으로 숨을 많이 쉽니다. 구강호흡을 많이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이 드물었어요. 저도 제가 구강호흡을 정말 많이 한다는 사실을 아는데 25년이 걸렸는데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해드려도 본인들이 저처럼 입으로 숨 많이 쉰다는 사실을 모르시더라고요. 입으로 숨을 쉬는 동작이 이관을 상하게 하거든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려볼게요. 우리가 코를 세게 풀 때 귀가 버그적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코를 세게 풀 때 귀가 버그적하다는 얘기는 콧바람이 닿는 자리에 이관 굴뚝 입구가 뚫려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입으로 숨을 쉴 때 목이 칼칼해지는 것처럼 이관 굴뚝 입구도 마찬가지로 칼칼해질 수 있다는 뜻이겠죠? 정리하면 구강호흡은 이관 굴뚝을 상하게 하고 그로 인해 입구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입구가 막히게 되면 어지럼증이 쉽게 생기고 이명이나 청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관 기능 부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특히 환자분들께 잠을 잘 때 입으로 숨을 쉬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면 중의 구강호흡은 귀 건강에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이죠. 임상을 통해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조사해 보았을 때 밤에 잠을 자는 도중에 깼을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유독 갑자기 어지럽다고 느끼는 경우, 이 경우가 이석증 환자의 80% 정도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어지럼증, 다시 말해 자고 난 아침에 어지러운 원인이 바로 수면 중의 구강호흡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면 중의 구강호흡은 이관 굴뚝 입구를 상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석증의 치료는 이관 굴뚝을 잘 뚫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는 이석증 환자분들께 이관 굴뚝을 뚫는 파노라마 침법의 침치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관 굴뚝을 잘 치료해야 하는 이유는 이관의 기능이 적절하게 개폐를 잘 하면서 귀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해 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머리는 시원하고 몸은 따뜻해야 한다는 뜻이 담긴 수승화강이라는 한의학적인 원리를 따라야 이관도 건강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로와 스트레스로 머리가 지끈지끈 열받을 때 귀가 열을 받지 않도록 열이 빠져나가는 굴뚝인 이관을 잘 관리해야 건강에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코로만 숨쉬는 건강법이 이석증에도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 됩니다. 발살바 테스트로 이관이 통하지 않은 분들은 특히 비행기에서나 엘리베이터에서 귀 먹먹함을 남들보다 혹은 본인의 과거보다 심하게 느껴지게 되는 분들은 이석증의 예방이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증으로 고생하셨던 분들 중에 재발이 두려우신 분들 참 많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공포스러운 어지럼증 때문에 외출이 두려우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문제는 이 병이 왜 생기게 되었는지 몰라서 답답했을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구강호흡이 강력한 원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귀의 구조물 중에 이관의 기능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귀의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관을 건강하게 관리해야 하고 이관을 상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원인이 구강호흡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석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수면 중에 입술이 벌어지지 않도록 입벌림 방지 테이프인 코슴 테이프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코슴 테이프를 통해 아침 이석증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또 이석증이 잘 치료되어 몇 년 동안 증상이
없었다 할지라도 구강호흡을 하면 재발 가능성이 높아지니 관리를 위해서라도 코스մ 테이프의 사용은 필수입니다. 이석증으로 코스մ 테이프를 붙이시는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 이석증 걱정이 없어졌다고 하시죠. 코 치료로 여러 코 관련 질환을 알게 된 저의 임상으로 말씀드리면 의외로 귀 질환인 이명이나 난청보다 어지럼증은 치료가 참 잘 되는 질환이었습니다. 코가 건강하면 귀도 건강하고 코스մ 테이프를 편하게 붙일 수 있는 코막힘이 없는 코 상태가 이석증 치료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치료 기준입니다. 코가 이렇게 중요한지 정말 몰랐습니다. 코로만 숨쉬는 건강법은 이석증도 해결해 준답니다. 코로만 숨쉬면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